승풍파란, 거친 파도를 넘는 성공의 항해술입니다.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슬기롭게 나아가는 완벽한 인생 설계도입니다. 일이 사라지면 뒤의 숫자는 의미가 없어지지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부정적이 되어서 성공 확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즉 건강만 하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때 가장 앞자리 숫자가 1이지요. 나머지 0이 4개가 들어가는데 이 0의 4개는 돈, 지의, 명예, 가정이 된다고 하면 첫 번째 1은 건강이 되어서 신체와 영혼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면 뒤에 많은 결국은 공 4개는 다 없어진다는 말이죠. 즉 신체와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눈앞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 첫 번째 동쪽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익스터널 타인은 좋은 에너지를 타인에게 발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칭찬해야 합니다. 또 타인을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 액션은 말과 행동부터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는 것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라는 것이고 미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점은 사소한 일에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지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내면은 스스로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썩히지 말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구분해 보면 미지의 영역 관점에서 평범한 사람은 낯선 것을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지에서 비롯된 공포를 깨고 용감하게 도전한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 보면 두려워해서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수만 번의 실패를 내적 단련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실행하는 방식이 주저하고 미루며 공포감을 키우는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실행하는 방식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근심을 없애고 자신감을 얻는다는 거지요. 즉 의심과 공포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행동함으로써 걱정은 사라지고 자신감은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낙하산의 법칙이라고 칭합니다. 방향은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지요. 목표 없는 성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장기적인 목표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잘 정해야 되고요. 즉, 세 번째는 원대한 목표를 잘 정해야 하고, 네 번째는 숫자를 이용한 목표가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목표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사소한 일을 잊게 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는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나아가야 할 명확한 길을 보여준다는 점이지요. 세 번째는 현재에 완벽히 집중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열정 에넌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1단계는 점화 단계고 2단계는 발산 단계고 3단계는 유지 단계입니다. 즉 1단계 점화는 바로 해당 분야를 철저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건강에 열정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고 흥미로운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발사는 언제나 좋은 에너지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좋은 일은 나눠야 하고 죽기 살기로 전투에 나서야 하고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태도로 행동하라는 거지요. 3단계 유지는 희망을 계속 품으라는 겁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하라는 거지요. 절대 안주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미 승자임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사라진 열정은 영혼에 주름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집중하면 외부의 불필요한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현재의 지금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소극적인 생각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두뇌를 때에 따라서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인생을 만드는 재료라고 하지요. 효율을 높이는 5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일을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는 적당한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자유시간과 소통시간을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야 하고요. 다섯째는 회의 시간을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살면서 또 하나 지켜야 할 것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정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보면 하나는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일이죠. 또 하나는 공포가 있습니다. 이 공포는 자신감을 사라지게 만들지요. 또 하나는 우울이죠. 앞길을 험난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 번째는 긴장입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엔 초조입니다. 극단적인 흥분 상태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의심입니다. 우정을 파기하고 이별을 부르게 됩니다. 질투는 상처를 받게 하지요. 이 7가지 감정은 항로를 이탈하게 만드는 가장 큰 내부의 폭풍입니다. 따라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7가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객관적으로 정확한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발전에 도움을 주는 쓴 약, 즉 비판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한가를 봐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즉시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무시하는 게 좋지요. 다만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감정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시 개선과 즉시 무시를 통해서 우리는 감정 소모를 제로화시킬 수 있고 순수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논리적 상상이 중요합니다. 현재 아는 것에서 미래를 추론하는 렌즈라 할 수 있지요. 두 번째는 비판적인 상상입니다. 단점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렌즈가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 깨지지 않는 그릇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상상은 하고 싶은 순수한 열망에서 시작하는 렌즈라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깨우는 법칙은 바로 전통과 습관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즉 새로운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동종업계 일부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협동에 익숙하다고 하지요. 1단계는 갈등 문제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물러서지 않게 되면 갈등이 이루어지죠. 2단계는 타협입니다. 상호 존중과 예의는 지키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결과가 바로 타협인 것입니다.
3단계는 수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깊이 있게 문제를 탐구해서 융합하고 진정한 시너지, 즉 최상의 성과를 거두는 단계가 바로 수용인 것입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경청이 필수라 하지요. 말을 줄이고 트집 잡지 않으며 끝까지 듣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정의감이나 책임감이나 굳건한 신념이나 자제력이 바로 성품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즉 모범적인 행동이 중요하고 과감함이 필요하고 또는 모험심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 바로 실행이지요. 공감이라 함은 이해심, 소통 능력, 칭찬, 협동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성품을 갖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인과의 함께 공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은 성격을 만들지요. 그 성격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쁜 습관을 잘 파악해서 의도적으로 좋은 습관으로 대체해서 자동화된 운명을 개척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시간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컨트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소통 대상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통 방식도 컨트롤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단계를 컨트롤해서 지적화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목표도 컨트롤해야 되고, 일곱 번째는 걱정도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작은 성공에 빠져 안주하지는 말아야 하지요. 오늘의 성취는 내일의 당신을 넘어서기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의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